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내 하청 근로자로 일하던 24살 김용균 씨가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진 석탄을 치우려 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김용균 씨 사건으로 인해 위험한 일을 하청에게 맡기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을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에 이전에 발의했던 김용균 3법으로 명명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김용균 3법이 무엇이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니다. 둘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도급을 원천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고요. 셋째, 기업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업뿐 아니라 정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입니다. 또한 정부도 2018년 11월 1일에 산업안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를 하였고, 탄력근로제 등 조금 더 이슈화되는 법안 통과 문제 때문에 산업안전법 전부 개정안이 딜레이되고 있다가 오늘 19일에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었고 27일까지는 본회의에 올리기로 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저희가 잠시 살펴보니 176쪽에 달하는 전면 개정안인데요. 법 개정안이 많아서 오늘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특히 이번 김용균 씨 사안과 관련된 개정안 내용은 위험한 외주화 금지라 불리는 유해 위험한 작업의 도급 금지 조항과 관련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유해 위험한 작업에는 하도급을 금지하려고 하느냐? 하청보다 크고 자금력이 뛰어난 원청이 직접 고용하고 그에 따라 안전상의 책임도 직접 지는 것이 산업안전 사고방지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납이나 수은 등 유해한 중금속을 사용하는 업무만 하도급이 금지되다 보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김용균 씨가 하던 업무는 하도급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추후의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할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요. 사내 하도급이라는 것은 원청 내부의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겨 일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내 하도급의 특성상 항상 불법 파견 문제가 개입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김용균 씨 사건도 불법 파견인 사내 하도급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원청이 하청의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면 위장 도급에 의한 불법 파견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위장 도급이라는 말은 결국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이고, 직접 채용해야 하는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간접 고용을 통해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줄이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김용균 씨 사건도 원래 위험 업무라서 원청이 직접 고용했으면 2인 1조로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이지만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공개 입찰 과정을 거쳤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 1인이 하는 업무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구의역 사망 사건도 이번 김용균 씨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제도적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